일부 불교나 도교의 벽화에서는 신들이나 부처님들의 이마 뒤에 있는 후광이나 법신에 나타나는 다채로운 빛의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체의 후광빛입니다. 일반인의 후광은 보통 회백색이거나 옅은 색을 띱니다. 신체가 강건하거나 운세가 왕성할 때는 그 빛이 더 강해지고 색깔도 변합니다. 수행자는 더 찬란한 빛을 가질 수 있으며 그중 보라색은 가장 높은 영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로부터 보라색은 상서로운 색으로 여겨졌는데 예를 들어 자기 동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은 허약한 사람보다 후광이 더 강합니다.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체의 후광이 더욱 강렬합니다. 병이 있는 신체 부위는 빛이 어두워지거나 부족해집니다. 아픈 사람은 짙은 회색이나 청회색 빛을 띨 수 있으며 임종을 앞둔 사람은 신체의 빛이 청흑색으로 변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고인들은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운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체 후광의 크기와 밝기는 자아와 법에 대한 집착의 정도에 정비례합니다. 당신이 무아의 경지에 가까워질수록 신체의 후광은 더 커지고 더 찬란해집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사람마다 머리 위에 영적인 빛의 고리가 있으며 수행의 경지가 높을수록 그 빛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부처가 된 사람은 거의 모든 자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진 상태입니다. 인간의 몸은 물질과 영성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물질적인 부분, 즉 신체는 낮은 진동 주파수에 존재하며 영적인 부분은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동시에 존재하며 훨씬 높은 주파수에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투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의 장이나 신체 에너지의 발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둘러싼 여러 층의 색깔 빛이 있으며 특히 머리 부위에 바람처럼 나타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정신적 수준에 해당하는 빛을 발산합니다. 그 빛의 크기, 강도, 색깔은 각각의 사상, 감정, 기분에 따라 변하며 기의 장에서 다양한 색깔과 형태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이를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7개의 차크라는 바로 몸 안의 에너지 교차 중심으로 7가지 주요 색상에 해당합니다. 아래에서부터 각각 빨간색은 뿌리 차크라인 물라다라, 주황색은 천골 차크라인 스와디스타나, 노란색은 태양신경총 차크라인 마니푸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심장 차크라인 아나하타, 옅은 파란색은 목 차크라인 비슈다, 남색은 이마 차크라인 아즈나, 보라색은 정수리 차크라인 사하스랄에 해당합니다. 어떤 차크라가 가장 강하게 발달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색깔이 가장 밝게 빛납니다. 사람마다 복합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하는 빛도 보통 모든 색깔을 포함합니다. 각 색깔은 그 사람의 성격, 기질, 그리고 의식 발전 수준을 대표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색, 흰색, 보라색 영광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적 발전을 상징합니다. 파란색은 고귀한 이상을 가진 사람을, 옅은 노란색은 이성적 발전을, 그리고 옅은 분홍색은 순수한 사랑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사람마다 빛을 가지고 있지만 밝기와 색깔은 다릅니다. 권위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은 보통 붉은 빛을 띱니다. 정직하고 고결한 사람은 흰 빛을 발산합니다. 나쁘고 비천한 사람은 후광이 보통 어둡거나 검은색입니다. 선량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보통 노란 빛을 발산합니다. 인체의 빛은 또한 천체의 움직임과 운기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84,000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종사르 켄체 린포체는 영국의 한 지하철역에서 복도를 환히 비출 정도로 강한 흰색 후광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관찰한 후 그는 그것이 한 요가 수행자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청나라 시대 작가 기요람은 열미초당필기에서 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늙은 학자가 길을 가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를 만나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을 지나갈 때 그 친구가 그곳이 한문인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자가 어떻게 아느냐고 묻자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머릿속이 잡념으로 가득 차 있어 영적인 빛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두가 깊이 잠들고 더 이상 소란스러운 잡념이 없을 때 정신이 비로소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읽었던 책들,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빛을 발하며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는 수백 겹의 껍질 속에서 나와 비단처럼 화려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학식이 깊고 넓은 사람은 몸의 빛이 푸른 구름까지 곱게 뻗어 올라가 별과 달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학식을 가진 사람은 빛이 약 몇 장 높이로 솟아오르고 학식이 더 적은 사람은 몇 척 높이로 그리고 그렇게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적게 배운 사람이라도 몸은 창문을 부드럽게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빛을 발합니다. 사실 사람이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1996년부터 덴마크의 해부학자 바르톨리는 몸에서 빛이 나는 이탈리아 여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실베스트리도 광학의 역사라는 저작에서 발진 티푸스에 걸린 환자의 몸에서 빛이 나는 사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921년 영국의 의사 킬러는 우연히 유리병에 시아닌 염료를 발라 관찰하던 중 사람의 몸을 둘러싼 약 15mm 네어비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후에 구소련의 과학자 키를리안 등은 고주파 사진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몸 주위의 후광을 촬영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신체 부위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다르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후광의 색깔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후광을 가진 여성이 남성과 손가락 끝을 접촉했을 때 그녀의 후광은 앞으로 확장되는 반면 남성의 후광은 수축된다는 것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의 양자물리학 교수인 코로트코프 교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물학적 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생물학적 장의 상태를 바탕으로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이 맑고 체력이 왕성하며 내면이 강할수록 후광은 더욱 찬란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떤 보호 기능을 할까요? 사실 후광은 심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견하고 향상시키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광은 생체 에너지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담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장, 광파, 음파와 상호작용하며 신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을 때 후광은 음악의 주파수와 공명하여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인 보라색 후광을 가진 사람이고 회색이나 검은색 후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할 때 당신의 빛이 충분히 강하지 않거나 밝지 않다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아 당신의 빛이 약해지고 흐려지며 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인들은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후광은 점점 더 밝아지고 넓어지며 점차 에너지 결계를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장은 부정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후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만물은 모두 후광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공명하여 지구의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1937년 과학자들은 팬텀 리프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이 효과는 후광 사진기로 온전한 잎사귀를 촬영하면 잎 주위에 빛이 보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잎의 일부를 잘라내고 다시 촬영해도 마치 잘리지 않은 것처럼 잎사귀의 전체 후광을 여전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물질이 변해도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의 후광을 직접 볼 수 있는 간단하고 빠른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흰 종이나 흰 벽을 찾아 그 앞에 팔을 뻗은 다음 눈을 가늘게 뜨세요. 피부 가장자리와 뒤쪽 흰 배경 사이의 틈에 집중해서 관찰하세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릴 때 당신은 자신의 피부 위에 정말로 한 겹이 빛이 덮여 있고 실제로 색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빛을 보았나요? 사람마다 다른 색깔의 빛을 내뿜으며 일부 색은 같아도 농도가 다릅니다. 현대 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만물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모두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선이나 보살의 그림에서 주위를 둘러싼 후광고리를 봅니다.
현재 과학은 사람 주위의 빗물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사람 주위의 후광은 직경이 약 1장, 즉 약 8척, 거의 2.5m에 이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팔 길이가 얼마이든 당신 몸 주위의 빛의 고리도 그만큼 넓을 것입니다. 신체의 후광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색깔들은 당신의 기분에 따라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쁜 생각이나 사악한 생각을 품으면 후광의 색은 어두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선한 생각을 가지면 당신 주위의 빛은 밝아집니다. 많은 종류의 빛이 있으며 그중 금색이 가장 좋습니다. 도교 경전에서는 금색을 황금빛 광명이라 부르며 바로 성인의 경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 주위의 후광은 양팔을 벌려 만든 원처럼 넓습니다. 즉, 당신이 호흡할 때 빛과 기가 퍼지는 범위도 그 한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명상이나 고행을 통해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 한 빛과 기는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없습니다. 도교에는 천지현지 만기봉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모든 종류의 기가 몸과 마음의 조화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관상을 볼 때 얼굴의 기색을 관찰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근거가 있는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광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몸의 후광에는 다채로운 빛의 점들이 계속해서 깜박이며 나타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후광은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알비노 환자는 구름 같은 회색 후광을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씨가 착하고 낙관적이며 즐거운 사람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쉽게 행운을 만나고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체 후광 이론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깔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부분은 조금 길지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자신의 생명 에너지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고 있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폭풍 뒤에 무지개나 겨울밤의 북극광처럼 몸 주위를 둘러싼 찬란한 빛들, 즉 기의 장의 색깔에 대해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간의 기의 장에 흔히 나타나는 7가지 주요 색상은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자기장, 전기장, 자외선, 호르몬, 화학적 분비물, 그리고 영적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각 색상과 색조는 저마다 고유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7가지 기본 색상 외에도 금색, 흰색, 은색, 회색, 갈색, 검은색과 같은 색상도 있습니다. 이 빛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색은 건강하고 유익한 에너지를 나타내는 반면 부정적인 색은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긍정적인 색들은 항상 맑고 순수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들은 항상 보는 사람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을 줍니다. 기의 장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색깔을 느끼거나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주위에 파란색이나 녹색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주는 편안하고 쾌적한 느낌으로 설명됩니다. 아래는 긍정적인 색상들입니다. 옅은 파란색, 청록색, 짙은 파란색, 옅은 녹색에서 청록색, 햇살 같은 옅은 노란색, 옅은 노란색에서 중간 노란색, 옅은 분홍색, 중간 빨간색에서 짙은 빨간색, 옅은 보라색, 중간 보라색, 남색, 은색, 흰색, 그리고 금색입니다. 인체의 기의 장에 있는 이러한 영적인 색상들은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여 아직 현대 기술로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진동 주파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완전히 긍정적인 색상은 옅은 파란색, 중간 파란색, 짙은 파란색, 옅은 녹색, 중간 녹색, 햇살 같은 옅은 노란색, 옅은 분홍색, 중간 빨간색에서 짙은 빨간색, 와인색, 옅은 파란색입니다. 이 아름다운 색상은 여름날 정오의 하늘색과 같으며 사랑이 많고 영성이 풍부한 사람, 순수한 개인을 나타냅니다.
만약 한 사람의 기회장에 옅은 파란색이 많다면 그 사람은 사랑과 영적인 자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색상은 매우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대표합니다. 상담가, 치료사, 영적 지도자와 같이 자비심과 인자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에너지장에 이 색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머리 부근에서 완전히 덮고 있는 옅은 파란색을 보거나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로부터 1.5에서 6 글러브 거리에 나타납니다. 머리 부위의 파란색이 더 짙고 밝을수록 그 사람은 영적 수행의 길에서 더 많은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기회장에서 관찰해야 할 중요한 색 중 하나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머리 위나 주위에 이 색의 빛이 많이 보인다면 당신은 그들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의 어떤 부위에서든 표면에 가깝든 멀든 옅은 파란색이 전혀 없거나 아주 조금만 있다면 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중간 파란색은 대양의 푸른색과 같습니다. 그 진동 주파수는 옅은 파란색보다 약간 낮지만 여전히 매우 빠릅니다. 중간 파란색은 보통 머리 주위에서 감지되지만 옅은 파란색의 바깥쪽 원에서 머리 표면으로부터 약 2.5에서 7 글러브 범위 내에서 발산됩니다. 이 색상은 전문적인 능력과 관리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색상을 발산하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기술 전문 작가, 엔지니어, 컴퓨터 분석가, 과학자 및 의사가 포함됩니다. 중간 파란색은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사업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기회장이나 에너지장이 주로 이 색을 띠는 사람들은 회계사, 경영관리자, 영업이사 및 기업가일 수 있습니다. 기회장의 중간 파란색이 많은 사람이 특히 머리 부위에 반드시 위에 언급된 직업군에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색의 존재는 그들이 특정 특징이나 자질, 예를 들어 전문 기술을 배울 높은 잠재력이나 매우 실용적이고 사업 지향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회장이 주로 파란색인 사람들은 파란색이 적은 사람들보다 논리적 사고나 좌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전문 기술과 관리 능력을 사용할 때 기회장의 중간 파란색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때 기회장에는 강하고 넓은 중간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이 색상은 그 사람이 전문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후에 더 명확해지며 주로 머리, 어깨, 팔 부위에 나타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전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이들의 에너지장은 여전히 중간 파란색을 띠지만 강도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짙은 파란색은 밤하늘의 푸른빛과 같으며 어두운 파란색보다 약간 더 옅습니다. 이 빛은 평균보다 높은 진동 주파수 또는 진동 속도를 가지며 옅은 파란색보다는 느리지만 중간 파란색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이것은 풍부하고 아름다운 미적 감각을 지닌 색상입니다. 기회장이 주로 이 색상을 띠는 사람들은 보통 선천적으로 창의성이 풍부하고 예술적 성향을 가집니다. 짙은 파란색은 머리 주위에서 볼 수 있거나 느껴질 수 있으며 보통 피부 표면에서 약 4에서 10 글러브 범위 내에 위치합니다. 작가, 예술가, 공예가, 화가, 배우, 무용수, 음악가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 에너지장에서 이 종류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기회장의 이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의 출현은 창의성과 예술적 에너지를 표현할 잠재력이나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을 단순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식료품점 직원일 수 있지만 작가나 시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들의 기회장에 있는 짙은 파란색 빛이 특히 머리 주위에서 강하게 증가합니다. 옅은 녹색에서 중간 녹색은 봄의 새싹색이나 공원의 잔디색과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치유 에너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진동 주파수를 가지며 옅은 파란색보다 약간 낮지만 중간 파란색과 짙은 파란색보다는 현저히 높습니다. 이 색은 치유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장에 이 녹색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보통 머리 주위, 두피나 머리카락 표면에 매우 가깝게 어깨와 팔 바로 위, 그리고 손에서도 발산됩니다.
천안을 가진 사람, 천안통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머리 주위를 둘러싼 옅은 녹색에서 중간 녹색을 마치 그들이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한 것처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의사, 치료사, 교사, 마사지사 또는 치유 분야와 관련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위에 녹색이 발산됩니다. 아름다운 에너지 색상입니다. 하지만 선천적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치유사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의 장에 옅은 녹색에서 짙은 녹색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잠재된 치유 능력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치유 에너지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과정과 사용 후에 녹색이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회장의 치유 에너지를 가진 마사지 치료사는 마사지 세션을 마친 후 머리, 어깨, 팔, 손, 손가락 주위에 이 녹색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옅은 녹색에서 중간 녹색은 두 가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기의장에 이 색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치유사가 아니라면 고통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피곤하거나 약간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단순히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진 사람도 기회장에 이 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유 에너지는 머리와 어깨 부위에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회장을 읽을 때 손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녹색 빛이 양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들을 둘러싸고 동시에 밖으로 퍼져 나간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건강이 매우 좋고 선천적인 에너지가 몸의 대부분에서 원활하게 순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손, 손가락, 엄지손가락에서 이 치유의 빛이 전혀 발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건강 문제나 몸 안에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막혀 있습니다. 치유사나 치유자질을 가진 사람은 머리, 어깨, 양손 주위에 찬란한 색조가 나타나며 동시에 그 빛은 손바닥에서 발산될 것입니다. 천안을 가졌거나 사람의 에너지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관찰되는 사람이 주로 이 색의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이것이 몸 주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색일 것입니다. 만약 치유 에너지가 환자의 몸 안이나 기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녹색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은 가는 빗줄기만 발산하거나 이 종류의 에너지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옅은 노란색 또는 햇살색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과 같은 색조를 띱니다. 마치 활짝 핀 노란 튤립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처럼 밝고 선명하며 이 햇살 같은 노란색은 중간 또는 그 이하의 진동 속도를 가지며 짙은 파란색과 중간 파란색보다 낮습니다. 기의 장에서 이 색상이 두드러지는 사람은 보통 낙관적이고 외향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밝고 찬란한 색은 보통 머리 주위, 두피에서 1에서 4 글러브 거리에 보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상태 및 건강에 따라 이 빛은 머리 주위에서 넓어지거나 줄어듭니다. 주변에 옅은 노란색이 빛나는 사람은 보통 매우 낙관적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예를 들어 코미디언, 외향적이고 진정으로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의 장에 이런 종류의 에너지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지 장에 어느 정도 이 노란색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나 몸 주위에 노란색 빛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나쁜 태도나 낮은 에너지와 같은 몇 가지 뚜렷한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옅은 분홍색은 기의 장의 색상 스펙트럼에서 낮음에서 중간 범위에 위치합니다. 그 진동 주파수는 햇살색 노란색보다 낮습니다. 이 빛은 아기용 분홍색 담요나 부드러운 스웨터와 같은 색을 띱니다. 기의 장에 이 아름다운 분홍색을 가진 사람은 보통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분홍색 빛은 머리에서 8에서 14 글러브 떨어진 곳에서 분홍색 빛의 고리 형태로 기의 장의 위쪽이나 바깥쪽을 돌며 느껴지거나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의 에너지장에는 이 넓은 사랑을 나타내는 빛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심리 상담가, 자비로운 사회복지사 또는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살면서 분명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개인적인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일부는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중간 빨간색에서 짙은 빨간색, 와인색은 기회장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빨간색입니다. 긍정적인 색상 중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 또는 진동 속도를 가집니다. 와인 한 잔에서 볼 수 있는 짙고 찬란한 붉은 빛과 같습니다. 기회장에 강한 짙은 붉은색을 가진 사람은 성적 에너지가 크고 대부분 신체적으로 왕성합니다.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머리 주위에 작은 구름이나 짙은 붉은색 거품 형태로 나타나며 보통 신체 표면이나 머리카락에서 3에서 7클러브 거리에 위치합니다. 성적 에너지는 또한 체력이 강한 사람들의 전체 기회장에 퍼져 있습니다. 어깨, 팔, 손, 다리, 그리고 다리 부위 주위에 와인색 빛으로 나타납니다. 성적 에너지가 높고 활기찬 사람은 이 빛을 통해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몸 주위의 이 색상은 뚜렷해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 중간에서 짙은 붉은색 빛은 가슴과 위장 부위에도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의 강도는 한 사람의 감정에 따라 변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성적으로 억압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붉은 에너지는 머리 위에서 보이거나 느껴질 것이며 색상은 약간 더 옅어질 것입니다. 중립적인 색상 아래의 색상들은 좋거나 나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꿀색 또는 금빛 갈색은 때때로 인간의 기회장에 나타나는 중심적인 색입니다. 초콜릿과 황금빛 꿀을 섞으면 이 중성적인 색상과 거의 비슷한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색은 다소 단조로워 보입니다. 금빛 갈색은 웅변, 재산 및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본질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물질 세계에 속한 에너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변호사, 최고 경영자, 회계사 및 부유한 기업가들은 때때로 기회장에 이 빛의 색상을 나타냅니다. 천리안을 가졌거나 기회장을 해독하는 사람은 머리 주위에 꿀색 또는 금빛 갈색을 보게 되며 때로는 온몸을 덮기도 합니다. 투명한 재질의 금빛 갈색 껍질이 사람의 몸을 덮고 그들의 전체 기회장을 채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꿀색 에너지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사람 앞에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드물게 나타나는 긍정적인 에너지 색상. 이전에 나열된 완전히 긍정적인 색상 중에서 가장 드문 것은 흰색, 금색, 옅은 보라색, 자주색, 남색 및 옅은 주황색에서 중간 주황색입니다. 옅은 주황색에서 중간 주황색을 제외하고 이 모든 특별한 색상은 극도로 높은 진동 속도를 가집니다. 이 희귀한 색상들은 일반적인 긍정적인 색상처럼 인간의 기회장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황색을 제외한 이러한 고주파 에너지 유형은 정신적으로 진보하고 영혼이 더 깊이 깨어난 사람의 기회장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희귀한 긍정적인 색상은 진동 속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흰색, 금색, 은색, 옅은 보라색, 자주색, 남색 및 옅은 주황색에서 중간 주황색입니다. 흰색, 순수한 흰색은 푸른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지만 그보다 더 찬란합니다. 만약 당신이 천사의 날개에서 나오는 순수한 빛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 흰 빛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 멋진 에너지는 깨어난 사람들의 신체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회장에서 이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순수한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극도로 빠른 진동 속도를 가집니다. 이 특별한 에너지는 높은 차원의 세계, 즉 청해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당신이 물리학과 색상 스펙트럼을 공부했다면 흰색이 모든 색의 조합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물질적으로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흰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귀한 에너지는 진정한 삶의 길에 들어섰거나 곧 그 길을 걷게 될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들이 더 깨어나고 인식적으로 더 예민해지면 그들은 왕관 차크라를 통해 청해로부터 흰 빛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사명을 수행하기 시작하면 이 기적적인 빛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빛은 처음에는 머리 부위를 둘러싸고 점차 기의 장에서 활동하며 마침내 전체 기의 장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금색, 이 아름다운 색상은 귀금 속의 옅은 금빛과 같지만 훨씬 더 찬란합니다. 그 진동 주파수는 극도로 높아서 순수한 흰 빛의 에너지 바로 다음입니다. 금색은 높은 차원, 더 높은 공간 차원에서 비롯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기의 장에 이 색상이 나타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정보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예리한 직관,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인식을 소유합니다. 선천적인 스승과 상담가들은 몸 주위에 이 종류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금색이 항상 그들의 기회장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안내하기 위해 특별한 감흥 능력을 사용할 때만 이 색상이 더 명확해지며 그 너비와 강도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색은 보통 정수리 위, 왕관 차크라 바깥쪽에서 약 7에서 12단위 떨어진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에 금색 에너지는 깨달은 사람의 머리와 몸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종교와 영적 문학에서는 황금 물결, 황금 후광, 황금 왕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빈치, 라파엘, 지오토와 같은 화가들의 종교 작품에서도 종교적 인물의 머리 주위에 종종 황금 후광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금색 에너지가 명확해지는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은색 빛은 햇빛 아래 은 장신구에서 반사되는 빛과 같습니다. 순수한 흰빛에 약간의 회색 빛을 더한 것을 상상하면 이 색상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색 에너지는 머리 근처 표면에서 약 1에서 3단위 떨어진 곳에서 느껴지거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색보다 약간 낮은 극도로 높은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매우 부드럽고 편안해 보입니다. 은사액은 초감각적 에너지와 영적 각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사명과 삶의 목표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기회장에 이 빛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면이 공허하고 삶이나 일에 만족하지 못하며 개인적 존재의 더 높은 목적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기회장에 은색이 나타날 것입니다. 깨어나고 발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영혼들. 예를 들어 중년의 직업을 바꾸거나 노년을 자선 활동에 바치는 사람들은 에너지장에 이 색이 나타나는 뚜렷한 예입니다. 옅은 보라색 빛은 라일락 꽃의 색과 같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 종류의 에너지는 영적 감흥과 영혼의 보라색에 속하며 금색과 은색 바로 다음으로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것은 옅은 파란색과 자주색 또는 남색의 혼합으로 형성됩니다. 이 아름다운 색상은 초감각적 능력과 영적 각성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기회장의 옅은 보라색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예민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비와 사랑의 정신으로 감흥 능력을 사용합니다. 직관적인 상담가, 영적 지도자, 정신적 조언자 및 종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장에 이 빛을 가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졌거나 영적인 이상을 품은 사람들도 때때로 옅은 보라색을 발산합니다. 감흥 능력을 개발하고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회장에 이 아름다운 색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색상을 좋아하거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보라색이나 옅은 보라색 옷을 입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성과 감흥 능력에 깊은 연결을 가질 때 옅은 보라색은 머리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보통 왕관 차크라, 정수리, 그리고 제3의 눈 차크라인 이마에서 느껴지거나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에너지가 그들의 머리카락을 옅은 보라색으로 염색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중간 보라색, 일명 남색 또는 자수정색으로도 불리며 이 색은 짙은 보라색보다 밝지만 여전히 깊은 느낌을 줍니다. 그 진동 주파수는 일반적인 긍정적인 색상보다 훨씬 높으며 은색과 옅은 보라색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 깊고 아름다운 색상은 초감각적 능력과 강렬함을 상징합니다.
이 빛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옅은 보라색과는 달리 전적으로 초감각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중간 보라색은 영적인 요소나 영적인 방식으로 감응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회장의 중간 보라색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강한 감응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영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직관과 같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영적인 감응 방법을 통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답을 찾습니다. 천안통, 영매, 기회장 해독가, 전생 회귀 치료사 및 일부 초감각적 능력을 가진 사업가나 비즈니스 분야 종사자들은 몸 주위에 이 빛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중간 보라색 능력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군 출신입니다. 그들은 자신, 가족 구성원 및 친구들을 돕기 위해 개인적인 능력을 활용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머리 주위에 많은 중간 보라색이 보인다면 그것은 그들의 초감각적 능력이 잘 발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옅은 보라색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정수리 차크라와 제3의 눈 차크라에서 보이거나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또한 머리나 어깨 전체를 덮을 수 있으며 표면에 가까이부터 몸 밖으로 확장됩니다. 옅은 주황색에서 중간 주황색, 햇빛에 비친 오렌지를 상상하면 이 밝은 주황색의 실제 색상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희귀한 긍정적인 색상과 달리 옅은 주황색에서 중간 주황색 빛은 상대적으로 느린 진동 주파수를 가지며 옅은 노란색보다 약간 낮습니다. 옅은 주황색에서 중간 주황색은 특별한 유머 감각을 나타냅니다. 재능 있는 코미디언과 매력적인 이야기꾼은 종종 기회장이나 외부 에너지층의 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리안을 가졌거나 기회장을 해독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색은 보통 머리에서 약 10에서 12단위 떨어진 곳에 기회장 바로 바깥쪽에 떠 있는 옅은 주황색에서 중간 주황색의 에너지 구체로 나타납니다. 코미디언이나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유머 능력을 발휘할 때 이 에너지는 정수리 차크라를 통해 기회장으로 들어옵니다. 드문 경우에 이 색상은 기회장에 남아 있습니다. 기회장의 색상 변화. 기회장의 긍정적이거나 유용한 색상은 보통 매우 맑고 순수하며 아름답습니다. 기회장과 그 안의 색상들은 항상 팽창과 수축 상태에 있습니다. 에너지가 빛나고 움직일 때 그것은 어두운 밤에 나타나는 오로라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몸 주위를 돌며 서로 섞이기 때문에 색상의 위치는 단지 상대적이며 여전히 천천히 변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색상, 기회장의 긍정적인 색상과는 다릅니다.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색상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보통 선천적인 본질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검은색, 회색, 탁한 노란색, 탁한 주황색, 어두운 갈색, 탁한 갈색, 밝은 분홍색, 자줏빛 빨강 및 짙은 녹색이 포함됩니다. 이 색상들은 추하고 더럽거나 탁한 빛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색상은 보통 특정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두려움, 분노, 걱정,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기회장의 색상을 변화시켜 나쁜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기회장을 손상시킵니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기회장의 불쾌하고 탁한 색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색상들을 통해 피로와 에너지 고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격적 결함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기회장에 명확하게 표현될 것입니다. 기회장의 부정적인 색상은 긍정적인 색상보다 훨씬 느린 진동 주파수를 가집니다. 이 더럽고 과도한 빛들은 매우 느리게 진동하며 주로 탁함과 추함의 형태와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정적인 색상, 진동 주파수가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대로 검은색, 회색, 탁한 노란색, 탁한 주황색, 어두운 갈색, 탁한 갈색, 밝은 분홍색, 자줏빛 빨강 및 짙은 녹색. 검은색은 순수한 에너지인 흰 빛과 완전히 반대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탁하고 무거운 종류의 빛입니다. 기회장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검은색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회장에 검은색이 존재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극단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위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보기 흉한 색상으로 기회장이 덮일 것입니다. 그것은 종종 머리 주위에 나타나며 많은 경우 몸의 다른 부분을 덮는 두건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기회장은 여전히 상당히 강하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상업적 환경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들은 종종 정직하거나 솔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진실의 일부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혐오는 종종 친구나 친척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투사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파트너를 언어적, 감정적,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학대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주위의 긍정적인 에너지 영역은 매우 취약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기회장이 몸에 바싹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머리 주위 영역이 신체 표면에서 약 2에서 4단이 떨어진 곳에 옅고 얇은 검은색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우울증에 걸렸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회 장애는 여전히 일부 긍정적인 색상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머리 주위에 있지만 그것은 옅은 검은색 에너지와 섞여 있습니다. 치료사나 인간 심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정 대상 그룹의 치료를 지원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부정적인 색상 표현의 또 다른 예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회흑색 에너지막으로 덮여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심각한 학대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행위의 일부는 어린 시절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 불행한 영혼은 오랜 기간 동안 감정적, 엄격하고 신체적인 학대를 견뎌왔으며 과거의 피해자 패턴을 깨뜨림으로써 스스로를 치유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발산되는 더럽고 메스꺼운 빛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낮은 진동 주파수의 검은색은 민감하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압박감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회 장에 있는 회색도 검은색과 유사한 부정적인 형태의 색상이지만 정도가 더 가볍습니다. 그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 부위, 특히 왼쪽 눈썹 위에서 회색 에너지를 보거나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위치에 두통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천리안을 가진 사람에게 기회장이 회색을 띤 사람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 목욕이나 담금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의 에너지 장에 있는 탁한 노란색은 햇살 같은 옅은 노란색과 쉽게 구별됩니다. 마치 진흙이나 석탄 먼지와 섞인 밝은 노란색 같아서 매우 추하게 보입니다. 탁한 노란색은 신체와 기회 장애 에너지 막힘을 나타내며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병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종종 에너지 장애 이색이 존재하며 특히 영향을 받는 부위 앞에 나타납니다. 일단 당신이 기회 장애 색상을 관찰하거나 느끼는 법을 배우면 누군가가 특정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초기 또는 중기 단계에 있는 여성의 경우 가슴 앞부분의 기회장에 탁한 노란색이 떠다니며 진동할 것입니다.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어깨, 손목, 손가락 또는 무릎과 같이 영향을 받는 부위에 이와 같은 에너지 색상을 가질 것입니다. 등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다리까지 내려가는 좌골 신경통이 있는 경우 통증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 탁한 노란색 줄무늬가 한쪽 다리 또는 양쪽 다리를 따라 퍼질 것입니다. 만약 녹색이 탁한 노란색과 섞여 있다면 그것은 치유 에너지가 신경이나 손상된 부위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탁한 노란색이 있는 어떤 부위에서든 녹색의 치유 에너지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또한 몸이 그 부위를 스스로 치유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 사람이 높은 강도의 신체 활동을 하고 특정 근육 그룹을 막 사용했을 때 방금 운동한 부위에는 약간 더 옅은 노란색의 에너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부정적이고 탁하며 낮은 진동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 형태이지만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된다면 여전히 치료와 예방을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회장 해독가나 천리안을 가진 사람들은 병이 몸에 명확하게 나타나기 전에 기회장에서 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능력의 진정한 가치가 인정된다면 그것은 치료 분야에서 훌륭한 예방 도구가 될 것입니다. 탁한 주황색. 탁한 주황색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탁한 노란색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며 단지 강도가 더 강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부정적인 색상은 질병이나 손상이 더 심각해지거나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추한 주황색 에너지는 암이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칙칙한 갈색. 칙칙한 갈색은 또 다른 부정적인 형태이며 신체 에너지장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갈색 에너지가 머리 전체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몸 전체를 감싸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부정적이고 거짓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으며 종종 도덕성이 낮은 명백한 표현입니다. 이 불쾌한 에너지는 종종 기회장의 주변부에 나타나며 짙거나 옅은 갈색띠 형태로 안쪽으로 퍼져나가지만 여전히 머리와 몸에서 몇 단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성도착자, 사이코패스 범죄자, 위험한 살인자, 부패하거나 비도덕적인 사업가, 사회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갈색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 칙칙한 갈색을 또 다른 부정적인 형태인 탁한 갈색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탁한 갈색, 기회장에 탁한 갈색이 나타나는 사람은 보통 중병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암의 말기, 즉 죽음이 임박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오염된 에너지를 가진 영혼들은 보통 병든 신체 부위 위로 떠다니며 움직이는 탁한 갈색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암이 몸 전체에 퍼졌다면 탁한 갈색 에너지는 전체 기회장 주위를 떠다니고 회전하며 마치 누군가 그들의 에너지장에 갈색 숟가루를 던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탁한 갈색은 질병의 진행과 불쾌감을 반영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회장에 보통 탁한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병이 심해지면 이 색은 점차 탁한 주황색으로 변하고 마침내 탁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민감하거나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병 환자의 에너지장은 보통 매우 약하고 얇아서 가까이 접촉할 때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밝은 분홍색 이것은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불쾌하고 눈부신 에너지 형태입니다. 부드럽고 젊은 분홍색이 타오르는 듯한 눈부신 빨간색과 섞인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결과는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 심지어 추함을 느끼게 하는 분홍색조입니다. 이 색상은 부드러운 빛과 격렬한 분노의 혼합물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종종 기회장의 밝은 분홍색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밝으면서도 불쾌한 에너지입니다. 그들의 에너지장 전체 또는 일부가 이 분노의 분홍색으로 덮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드문 경우에 이 색은 심장 부위 앞에 작은 구름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옅은 빨간색. 옅은 빨간색은 분노, 짜증, 그리고 때로는 몸 안에 막힌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기회장에 이 색이 자주 나타나는 사람은 내면에 쌓인 분노와 좌절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그들은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와 다른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화산과 같아서 감정이 뚜껑으로 덮여 있어 언제든지 분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보통 머리 주위나 양쪽에 매우 뚜렷한 붉은 빛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심장 부위에도 나타납니다.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옅은 붉은색 에너지는 보통 작은 구름으로 모여 분노에 차 있고 추하게 보입니다. 억눌린 분노와 같은 건강하지 않은 감정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 안에 막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는 신체적 문제나 생명 에너지의 정체를 유발합니다.
심장병을 앓는 사람은 때때로 심장 부위나 가슴 전체에 매우 옅은 붉은색 에너지가 나타나며 왼쪽 어깨와 위쪽 왼쪽 팔까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아직 잠재 단계에 있거나 통제 가능한 상태라면 머리 윗부분에는 거의 옅은 붉은색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 문제가 활발한 단계에 있다면 옅은 붉은색 에너지는 가슴 전체에 퍼질 것입니다. 부상을 입었거나 병이 있는 관절이나 근육도 옅은 붉은색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깨 통증이나 관절염을 앓는 사람은 어깨 부위의 피부 근처에 더 옅은 붉은색 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옅은 빨간색이 에너지 막힘과 건강 문제를 나타내지만 더 짙은 빨간색은 분노를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빛의 색조는 모두 분노를 드러내며 내면의 분노 감정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염증이 있는 근육, 신경 또는 몸의 다른 부분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통 긍정적인 기의 장을 가지고 있지만 머리 한쪽이나 심장 부위에서 붉은 에너지 구름을 발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방금 화를 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그 사람이 평정을 되찾으면 기의 장의 붉은 빛은 사라질 것입니다. 치료와 자기 개발을 위해 이러한 낮은 주파수와 부정적인 에너지 색상을 관찰하고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 이전에 기의 장에 드물게 나타나는 옅은 보라색이나 밝은 보라색과 같은 에너지 색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것들은 감흥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중성적인 보라색이나 남보라색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감흥 능력만을 나타냅니다.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은 보라색 에너지의 부정적인 형태입니다. 우울하고 강렬해 보입니다. 중간 보라색에 눈부신 밝은 분홍색이 섞인 것을 상상하면 이 불쾌한 색조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은 정수리, 왕관 차크라 또는 이마, 제3의 눈 차크라에서 느껴질 수 있으며 때로는 머리카락이 이 기이한 색으로 염색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의 장의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 에너지는 감흥 능력과 분노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이 기의 장을 가진 사람은 보통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노와 좌절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내면의 감흥 능력을 활성화하거나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리잔이 산산조각 나거나 물건이 저절로 움직이는 등 기이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능력은 강렬한 감정이 초자연적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한 예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감흥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면 그 능력은 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노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법을 알기만 한다면 그들의 감흥 능력은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짙은 녹색, 탁한 녹색. 이것은 치유를 나타내는 녹색과는 완전히 다른 부정적인 색입니다. 여름 잔디에 녹색의 재색을 섞으면 이 부정적이고 우울한 색조와 거의 비슷한 색이 나옵니다. 반투명한 짙은 녹색 에너지는 중간 크기의 에너지 구름 형태로 나타나며 신체 표면에서 4-7단이 떨어진 거리에서 머리 전체 또는 일부를 둘러싸고 회전합니다. 이 부정적인 빛의 색을 기의 장에 가진 사람은 보통 다른 사람을 극도로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고 빼앗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적 결함은 동료에 대한 질투,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탐욕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색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질투심이 많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체 기의 장의 색상 의미. 언급했듯이 인간의 각 미세체는 그들의 영적 및 정신적 수준에 상응하는 색상을 발산합니다. 크기, 밝기 및 모든 생각, 감정 또는 심리적 상태는 미세한 영혼체에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을 통해 표시됩니다. 이것을 영혼의 후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몇 가지 미세체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체와 이성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파랑, 노랑, 빨강의 세 가지 기본 색상이 있으며 이것들은 또한 세 가지 미세체 유형의 색상 본질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지성체를 상징하고 노란색은 이성체를 상징하며 빨간색은 감정체를 나타냅니다. 세 가지 기본 색상이 결합하면 세 가지 혼합 색상을 만듭니다. 파랑과 노랑은 녹색이 되고 파랑과 빨강은 보라색이 되며 노랑과 빨간은 주황색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혼합 색상은 다시 결합하여 다른 세 가지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녹색과 보라색은 올리브색이 되고 녹색과 주황색은 레몬색이 되며 보라색과 주황색은 갈색이 되는 식입니다. 흰색은 모든 색상의 종합입니다. 햇빛은 흰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라색, 남색, 옅은 파란색,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의 7가지 기본 색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은색은 모든 색상의 소멸이며 색이 없거나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혼의 7가지 의식 수준은 7가지 다른 색상에 해당합니다. 인간 영혼의 각 미세체는 주로 7가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7개의 차크라를 형성합니다. 이 7가지 색상은 각 차크라의 주요 색상입니다. 뿌리 차크라, 해전은 빨간색입니다. 청월 차크라는 주황색입니다. 태양 신경총 차크라는 노란색입니다. 심장 차크라는 녹색입니다. 목 차크라는 옅은 파란색입니다. 미간 차크라는 남색입니다. 그리고 정수리 차크라는 보라색입니다. 각 사람은 차크라 중 하나의 발달에 따라 더 두드러진 미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산하는 영광의 색은 주로 그 차크라의 색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개성은 항상 혼합체이므로 발산되는 영광의 빛도 거의 모든 종류의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색상은 또한 한 사람의 성격, 기질 및 의식 발달 수준을 나타냅니다. 영혼 연구 학자들에 따르면 영광에는 3가지 최고의 색상이 있습니다. 금색, 흰색, 보라색은 최고의 영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고귀한 이상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은 발달된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옅은 분홍색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며 모두 중간 이상의 수준에 있는 자질입니다. 그러나 각 색상은 색조와 밝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고귀한 이상을 위해 사는 사람의 파란색은 옅은 남색일 것입니다.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들의 영광에 있는 파란색에 보라색 색조가 더해질 것입니다. 깊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종종 매우 아름다운 짙은 파란색 영광을 가집니다. 하지만 신앙의 형식에 너무 집착하면 파란색은 추한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파란색을 탁하게 만들고 더러운 회청색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노란색. 모든 노란색의 색조는 사고의 의식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고 수준은 영광의 노란색을 뚜렷하게 검게 물들이고 빛이 없게 만듭니다. 반면에 높은 지혜에 도달한 사고는 이성체가 옅은 노란색 빛을 발하게 합니다. 만약 그 빛이 정수리에 집중되어 왕관과 같은 후광 형태를 이룬다면 그것은 무아의 사고의 증거이며 동시에 총명함과 고귀한 이상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이것은 감각에서 나오는 색이며 인체 연구자들이 사랑과 목적의 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색조를 고려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영광은 짙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검은 줄무늬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분노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영광은 밝은 붉은색을 띠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빨간색은 칙칙해지고 갈색 색조를 띠게 됩니다. 감정이 본능적인 욕망에서 발생할 때 영광은 추한 피의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붉은색은 감정의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마음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옅은 분홍색 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비심을 충분히 표현할 때 그 빛은 약간의 보라색이 섞인 아름다운 분홍색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활력으로 가득 찰 때 마찬가지로 붉은색 영광도 강화되거나 주황색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황색은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대한 강렬한 갈망의 상징입니다. 탐욕과 허영심이 너무 강할 때 주황색은 흐려지고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녹색은 중간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온화하고 유연하며
적응력이 높은 사람은 그들의 영광이 아름다운 비취색을 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교활함, 속임수, 거짓과 함께 한다면 흐린 회녹색이 형성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롭고 선의를 가진 사람은 밝고 찬란한 청록색 영광을 발산할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때때로 옅은 사과색 녹색을 발산하기도 합니다. 회색과 갈색은 낮은 품질 그룹에 속합니다. 회색은 비관주의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신뢰를 잃거나 두려워할 때 그들의 영광은 어둡고 추한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회색은 종종 몸을 감싸는 가로줄문의 형태로 나타나며 마치 묶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색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면 영광은 빛을 잃고 산화된 금속처럼 녹슨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또한 강한 소유욕을 가진 사람들을 묶는 쇠창살과 같은 가로줄무늬를 형성합니다. 또한 극도의 이기심은 차가운 회갈색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은 최하급의 죄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증오심을 품거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의 검은색이 나타나게 하며 마치 짙은 검은 안개가 전체 감정체를 덮는 것과 같습니다. 위는 영광에 대한 간략한 설명일 뿐입니다. 세 가지 미세체의 가치는 전적으로 어떤 색이 줄을 이루는지, 밝기가 강한지, 형태가 조화로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의 미세체, 특히 감정체는 끊임없이 변하며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멀리서 돌아오는 자녀를 볼 때 내면에서 퍼져나가는 기쁨과 혈육의 정은 영광을 아름다운 장미색 분홍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반대로 길에서 우연히 원수를 만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영광이 검은 안개로 덮일 것이며 그 기세는 마치 상대방과 생사를 건 대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종종 물결처럼 변하며 마치 호수 표면에 계속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꾸준히 추구한다면 그 사람의 성격을 반영하는 영광의 영구적인 색상과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만약 미세체, 특히 감정체가 조화롭지 않으면 영혼의 진동 주파수를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도 물과 같습니다. 고요하지 않으면 맑아질 수 없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영광을 인식하는 것은 오늘날 의학이나 심리학이 혈액형을 연구하여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혈액형과 달리 영광은 그 사람 자신의 행동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개선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영광은 고인들이 사람을 구별하는 근거일 뿐만 아니라 미래 인류가 인간의 성격과 품성을 인식하는 최고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메시지를 남겨 자신을 수양하고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모두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산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세요. 기쁜 마음으로 선한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공덕은 무량합니다.